내가 훈육법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가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부모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는 겁니다.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귀에다 대고 괜찮아, 지금 갈 거야, 괜찮아 라든지 뭔가 이게 자극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얘는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디서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막 넘어가는 거야. 막 넘어가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침착해요. 엄마는 그러니까 첫째는 걸어가고 있었고 둘째가 이제 카트에 이제 있고 엄마는 카트 옆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표정이 마치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그냥 그 카트를 끌고 가는데 얘가 그냥 뒤로 막 진짜로 막 너무 심하게 확 넘어가니까 다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러니까 그때 아이를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안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침착해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런 표정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침착해 보이지만 당황해 보이진 않았지만 많이 지쳐 있고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다. 우리 부모님이 그쵸? 한두 번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는 어떨까? 부모님이 뭐 집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까 그 제가 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정서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뭘 못하고 있어요? 조절이 되는 경험을 아이한테 연습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서. 아이가 안으면 더 버팅기고 난리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훈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훈육은 지금 그냥 그 건너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 조절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가 욕구를 읽어주고 훈육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서 조절 측면에서만 보자면 내가 훈육법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가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부모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는 겁니다.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귀에다 대고 괜찮아, 지금 갈 거야, 괜찮아 라든지 아니면 지금 집으로 가는 거야 라든지 엄마를 꼭 안아라든지 뭔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엄마를 안았다가 내려놓거나 뭔가 이게 자극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얘는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칠 거예요. 시간이 가면. 왜냐하면 계속 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건드리는 것보다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무관심한 척. 예. 그냥 그러신 건 아니겠죠. 여러 가정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매번 아이가 울 때 그냥 울도록 내버려두는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정서 조절 연습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울 때 이제 울음 그치면 이제 아이한테 오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물론 맞아요. 왜냐면 아이가 울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하도록 도와주는 좀 적극적인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욕구 읽어주기로 아이들이 울 때마다 계속 이제 뭐랄까 개입을 하면서 멈추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심하게 울 때는 욕구 읽어주기 결국에 이거는 이제 훈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습은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쵸? 연습은 제가 말하는 연습은 뭐냐면 이렇게 막 울고 있을 때 연습을 할 수 없죠. 그건 실전이잖아요. 실전에서는 훈육이죠. 네. 실전에서 훈육이고 연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실전이 오기 전에 하는 게 연습입니다. 근데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유미 님이 자극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울 때 어설프게 공감을 하거나 이렇게 달래거나 하면서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면은요 오히려 더 아이의 울음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자극은 뭐냐면 정확하게 욕구를 읽어주는 자극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종이가 삐뚤어져서 결국 또 훈육 얘기를 하고 있네. 잠깐만 이것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종이가 삐뚤어져서 뭐가 찢어져서 울고 있으면 그 종이를 들고 이거 똑바로 붙이고 싶니? 이거 붙일 거야? 아, 안 붙일 거구나. 붙일 거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그 욕구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극이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자극은 욕구 읽어주기입니다. 아이가 지금 울고 있고 짜증내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단서를 주면서 자극을 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이제 오히려 그때는 공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제 울음이 세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마트 상황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어떤 액션은 취해서 어차피 똑같이 울더라도 그냥 안아서라도 그냥 확 그냥 붙여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더라도 빨리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울다가 지쳐서 체념한다는 거는 그거를 학습해서 나중에는 아이가 울음이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정서를 스스로 조절해서 해결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울면은 어차피 울어도 안 되는구나. 내 입만 아프구나. 엄마는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거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육을 제대로 된 훈육, 아이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건 이제 문제 상황에서의 그 욕구 읽어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정서 조절 연습은 그 전에 하는 겁니다. 정서 조절 이제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제가 감정 전환하기 지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들이 전환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은 왜 근데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가에 대한 걸 이전에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게 어떻게 전환하느냐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을 하려면 긍정적인 감정 자원이 많아야 돼요. 아이한테. 전환이 되려면은요. 단순히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 우는 아이한테 이 아이는 매번 동영상 끌 때마다 울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울 때는 욕구 읽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민지 님이 욕구 읽어주기를 해도 똑같이 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욕구 읽어주기도 굉장히 단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이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 영상 중에서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욕구랄 게 없는 부분이 있다. 아이가 울고 떼쓰는 경우 대부분 졸릴 때다. 자고 일어나서 덜 잤을 때 졸릴 때. 자,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욕구가 없을 땐 있잖아요. 욕구를 만들면 돼요. 아이들의 욕구는 뭐냐?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 졸릴 때잖아요. 그러면 뭐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간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식을 잠들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을 간식에 대해서. 항상 다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울고 뗐을 때는 그 간식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욕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걸로 욕구 읽어주기를 하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걸로 없애면서 아쉬움을 주면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울지 않고 부모님의 어떤 주도하에 울음을 멈추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아까 제가 잠투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런 거 말고 부모님 자체가 욕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았다가 내려놓는 거. 제가 이것도 얼마 전 다른 영상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울잖아요. 그럼 안아요. 안았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엄마가 날 왜 내려놔? 안아줘! 이러면 안아달라는 욕구가 생겨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욕구 읽어주기를 할 수도 있고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고민들을 지금 적어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울면은 지금 잘 안 멈춰져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영상 중에서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다면 36개월 전후이고 좀 울음이 조금 아직은 유아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0에서 24개월 폴더가 있어요. 재생 목록에. 거기에서 훈육법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욕구 읽어주기, 욕구 이렇게 해서 제 거에서 키워드 치면은 욕구 읽어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훈육법
것들 우리가 이제 원래 훈육 마스터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우는데 이제 실시간 훈육 마스터 과정은 이제 끝났어요. 11월로 3월 달부터 좀 새롭게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그때 그런 더 깊이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함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영상에서 욕구 읽어주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우선 아이들 울음 멈추는 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영상, 울면서 안아달라는 아이, 안아줘야 하나?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울면서 안아달라는 아이 안아줘야 할까?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아마 그 24개월 폴더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욕구 읽어주기가 딱 알맞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 넘어갈게요. 자, 전환하는 거, 감정 전환하는 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질문이 막 울고 있을 때 전환 어떻게 시켜주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육법도 연습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막 울고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만큼 화가 나 있을 때 아이 때문에 막 화가 나 있을 때 갑자기 딱 멈추라고 멈출 수 있어요.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화낼지 알고 우리 아이가 자다 일어나면 항상 화를 내는데 그때 내가 아이한테 줄 대안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 그러면 그때 누군가 그 대안을 딱 꺼내준다면 조절을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가 감정에 격해 있을 때 자꾸 전환, 이거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전환은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문제 해결 훈육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면 전환이라는 건 결국에 아이를 다른 쪽으로 달래거나 이렇게 설득시키는 건데 훈육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자기 감정에 격해 있는 아이들은 훈육보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아주 심하게 화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잔잔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할 때 전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격하게 울고 있고 격하게 화내고 막 물건 던지고 있는데 감정 전환 아니에요. 그거는 훈육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환입니다. 일단. 근데 오늘은 훈육 얘기는 항상 제가 하는 게 이제 훈육 얘기니까 훈육 얘기 이제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데 얘네들은 왜 특히나 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냐는 거예요. 조절의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훈육도 조절하는 연습이죠.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연습인데 좀 더 이제 자원을 만들면 더 도움이 된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감정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애정성 이런 것들 제가 부모님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서 조절에서 유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구해 왔던 것도 이제 상호작용, 유머고 교사의 유머 상호작용, 부모의 유머 상호작용.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머 상호작용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서 조절이라고 제가 라이브로 오늘처럼 이렇게 정서 조절로 라이브를 해서 2시간짜리를 2편에 나눠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유머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서 조절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머는 인지적인 부분하고도 그러니까 아이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서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부분하고도 왜 유머는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모 자녀 관계에. 그리고 정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부정적인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해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머러스하게 아이랑 재미있게 해주고 웃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서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유머라는 거는 이미 한번 조절된 정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막 온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머 엄마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오늘 열심히 운동하라고 이렇게 그냥 치울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내가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쵸?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체를 내가 한번 생각하고 걸러서 나온다는 거죠. 한번 조절된 정서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문제 상황을 바라볼 때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문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조절된 정서로서 표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학습이 되겠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은 아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자원이 되지만, 부모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 진짜 화났을 때 못하겠지만 이런 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거,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것도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이제 뭐 부모 유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 할 때만 하더라도 해외 사례들은 그냥 대부분 장애 가족들 대상으로가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할 때가 재밌게 해줄 때, 웃겨주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개발하고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종속 변수의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정서 조절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유머 스타일, 그리고 정서 조절과 관련돼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제 연구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수가 적기도 하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저의 경험적으로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 관계 속에서 많이 웃겨주고 즐거움을 느낄수록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마음도 편안해지기도 하고, 꼭 이게 막 정서 조절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편안해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그 관계를 통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문제 상황이 아닐 때 많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 시간이 있는가, 이런 거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 아이가 충분히 놀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환을 시킬 때 중요한 또 자원이 되는 거는 부모님과의 놀이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요?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가서 화가 나서 막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동생을 때리거나 했을 때 일단 훈육을 하는데, 하고서 이제 전환을 시키잖아요. 전환을 시키는 어떤 대안을 줄 때 부모님과 함께 하는 놀이, 내가 평상시에 좀 엄마랑 재밌게 했었던 그런 놀이가 있다면 더 전환이 잘 되겠죠. 그런 놀이의 자원들도 많아야 된다. 전환이라는 게 뭘 어떻게 전환시켜줘요? 돌 이전에 아이들은 제가 딸랑딸랑 하면서 전환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내가 지금 이거는 포기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충족시켜줄 만한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전환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전환의 대상은 엄마 자체가 되거나 어떤 감정, 즐거운 감정들로서 아이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거나, 응? 또는 평상시에 즐기던 놀이나 이런 것들로 충족을 해주거나, 결국에 욕구 충족인 거죠. 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막 짜증나 있고 회사에서 막 짜증나 있고 막 상사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헤어지고 싶은 남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싫겠죠. 더 짜증나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내 애인한테 연락이 오면 어때요? 그걸로도 전환이 되는 거죠. 또는 친구가 전화해서 야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가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전환이 되는 거지. 그 직장 상사가 그냥 거기에서 뭔가 감정을 전환해 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의 회사 생활에 지금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전환이 안 되겠죠. 네. 진지한 엄마는 유머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각으로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는데 종종 이제 부모님들이 여쭤보세요. 제가 왜 없앴냐면은 없앴다? 이게 러브마스터 과정이라고, 그 훈마와 럼마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코로나 이전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럼마에서 2주차, 3주차 때 유머 상호작용을 배워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거는 개그맨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막 그런 유머는 아니고 그냥 웃음을 유발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아이한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 상호작용, 제 영상에서 유머 상호작용 치면은 몇 가지 아이들이랑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머에 대한 게 영상으로 이미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이메이트 이제 2편에서 지금 저희 딸이랑 같이 나오는 건데 2편에서 끝나긴 했지만 네, 3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2편까지 있어요. 놀이메이트라고 치면은 제가 스킨십하는 애정성을 높이는 건데 결국 그게 유머 상호작용이거든요. 좀 재미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 있었더라? 뭐 뽀뽀 세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햄버거 이렇게 하고 핫도그 냠냠냠냠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웃음을 유발해 주는 거.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썼던 거는 예상을 벗어난 말과 행동.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악수하자 해서 손을 내밀면 손 대신 막 발을 내밀어 내가. 그러면 뭐야 선생님이 악수를 했는데 왜 발을 내밀지? 뭐 애들이 막 빵 터지거든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종이가 말을 해. 그래서 오늘 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자 우리 문제집님이 얘기를 해주신대요. 뭐 이러면서 몇 페이지를 풀면은 재밌게 풀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물 대화라고 해서 사물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이런 제가 상호작용 기술로 썼던 거고, 그냥 가볍게는 아이를 재밌게 해준 거, 간질간질도 괜찮고, 예, 그냥 웃음 서로 마주 보면서 많이 웃는다. 그리고 유머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들이 웃을 때를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 때문에 웃는지. 예를 들어서 뽀로로를 보다가 크롱이 크렁크렁 그랬는데 웃어요. 그러면 그거가 그 아이한테 맞는 유머입니다. 밥 먹을까? 크렁크렁 하면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안 웃겨도 돼요. 우리 애만 웃기면 되는 거지. 뭐 아이를 막 개그맨처럼 웃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냄새 맡기도 맞아요. 냄새 맡기도 있고, 제가 뭐 책이라든지 제가 뭐 다른 채널 그 육아연구소에서도 그 CBS에서 함께 하는 거 그 채널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 제 영상에서도 놀이 관련한 거 치면은 놀이 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상호작용.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나오는 거 그냥 하나 따라해 보자. 이 정도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유머는 생각보다 유치합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원이 많을수록 아이들을 전환시키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드가 어디 갔지? 제가 이 카드를 다음에 한번 그 인스타나 이럴 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감정 카드 많이 아시죠? 감정 카드를 이용하는 거 특별한 어떤 활동처럼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활동입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아는 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거 대화 나눠보셨나요?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표현이 부족하신, 내가 표현을 많이 못하는 엄마다 아빠다 하신다면 이런 책이나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내가 언어적인 표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양한 표정들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많이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인지해야 돼.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다 느껴요. 감정을, 어른이 느끼는 감정을, 아주 미세한 감정, 수치심도 느끼고 막 이렇게 부끄러움도 느끼고 뭐 화도 느끼고 질투도 느끼고 막 다 느끼는데 그 감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엄마는 어떨 때 그런 감정 느끼고 너는 어쩔 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감정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전에 연습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나고 막 이제 뭐 동생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고 뭐 졸려서 뭐 피곤하다 이런 것도 감정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는 내가 훈육 제대로 못했어. 아까는 내가 전환을 못 시켜줬어요.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으면 또는 그 이후에라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오늘은 보니까 피곤하고 속상하고 화도 났던 것 같아.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즐겁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아이랑 대화 나눠보는 거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용했던 게 오늘의 감정 3가지를 골라보기. 그래서 오늘 어떤 감정 느꼈는지 카드에서 골라서 3가지 가지고 왜 그랬는지 뭐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골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그리고 엄마가 카드 골라서 오늘 엄마는 뭐 즐거웠는데 뭐 때문에 즐거웠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용기가 났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이후에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신체 변화는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신체 변화가 있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막 주먹에 막 힘이 들어간다. 공격적인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화가 나면 막 얼굴에 열이 나가지고 찬물을 먹어줘야 돼라든지 엄마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떨려져. 목소리가 너무 커져.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주먹 막 이게 화가 나면은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몸을 가만히 못 있겠고 발을 쿵쿵 구르고 싶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는지 많이 이런 것도 예측해 보는 거. 만약에 엄마가 막 놀고 있는데 더 놀게 뭐 책을 읽고 있는데 끝까지 책을 읽고 싶었는데 엄마가 중간에 씻으러 가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때 카드를 골라보거나 아니면 화가 날 것 같은지 아닌지 조금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감정 예측까지는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러 가자 그러면 더 놀고 싶어요. 화가 나요. 더 놀고 싶어서 화가 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좀 대화로 이거를 어떨 것 같아? OX로 할 수도 있고 화가 난다? 화가 안 난다. 저 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쪽 화 난다. 화 안 난다. 그러면 치는 거야 이렇게. 화 나는구나. 그러면은 밥을 먹다가 반찬이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마지막 반찬을 아빠가 가져갔어. 화 난다? 안 난다. 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때 나의 신체 변화가 어떤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날 것 같은지 예측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리 이제 대안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뭘 하면 기분 좋은지 이런 거를 그런 걸로 전환을 해본다. 동생이 자꾸 나를 방해하면 그때 그럼 멈추고 나는 뭘 할 건지 만화책을 읽을래 할 수도 있고 너무 짜증나면 엄마가 자꾸 씻으라 그러면 씻고 나서 대신에 그러면 누워서 뽀로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걸 그 당시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해보면서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엄마랑 함께 약간 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10번 안아주기라든지 냄새 맡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손잡고서 10번 숨쉬기 이런 거 10번 숨 쉰다고 화가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하나, 둘, 막 깔깔깔 대기도 하고 셋,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등 대고서 야 화나 있을 때는 얼굴 보면 화나잖아. 그러니까 등 대가지고 등 대고서 하나, 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감정을 조절할 것인지를 그냥 그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이 1, 2, 3은요.
미리 하는 겁니다. 준비. 그다음에 이 4번은 문제 해결이에요. 많이 화가 나 있을 때 지금 계속 많이 얘기하셨던 거, 울 때 어떻게 하나요? 뭐 화가 날 때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다 문제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훈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구 읽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대안이 뭐여야 돼요? 이 욕구에 관련된 대안이어야 돼요. 이 대안이 숨을 쉬어보자. 엄마랑 감정을 찾아보자. 너가 지금 화가 난 감정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때는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많이 이제 화가 나 있을 때는 욕구 읽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난 책을 더 읽고 싶었는데 씻으러 가자고 했으면 책을 언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대안들을 주는데 이런 올바른 훈육을 통해서 멈췄어요. 멈춘 다음에 뭘 하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뭘 경험하냐. 아, 내가 아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막 너무 막 화가 많이 났었는데 괜찮아지는구나. 이게 그냥 내가 동영상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얘기하고 나니까 동영상 보고 나니까 끝났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을 내가 조절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는구나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아이가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이걸 나 스스로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걸 연습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끝나버리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끝나거나 부모님한테 비난만 받고 끝나거나 또는 그냥 내가 지쳐서 그냥 울다가 지치거나 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이미 딱 얘는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랑 이 감정이 계속 갈 거라는 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냥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 먼 미래까지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상황에선 육교 읽어주기, 대안 주기 이런 훈육법들이고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왔는가. 긍정적인 감정 자원을 아이에게 만들어줬는가. 감정에 대한 이런 아이에게 이해를 높여주었는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랑 함께 대안에 대해서 탐색해 봤는가. 이런 것 없이 그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짜증내고 울고 소리를 지를 때 왜 너는 감정 조절을 못하냐.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화를 안 내는 거, 아이가 울고 짜증내는 걸 0으로 만드는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건 말 자체가 아이한테 너 감정 없는 그냥 무감정 인간으로 살아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울고 짜증내는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멈추느냐, 빨리 전환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큰 짜증에서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디테일한 어떤 훈육법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도 조금 작은 짜증일 때는요. 훈육법이 제대로 안 들어가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약간 전환을. 그러니까 잔잔하게 짜증이 날 때 우리가 미리 얘기했었던 대안. 그러니까 막 애가 막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막 물건 던지고 있을 때 엄마랑 숨 쉬어보자. 하나도 이게 아니라 한데 왜 지금 속상해? 엄마한테 와봐. 엄마랑 숨쉬게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잔하게 아이가 짜증을 내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에이 뭐야 삐뚤어졌는데 지렁이처럼 보이잖아 그림이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유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오늘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아이스크림 먹고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전환을 다른 쪽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시켰다가 다시 그 활동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짜증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좀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강력한 훈육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로서 이거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큰 짜증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약간 감정을 전환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훈육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짜증일 때 요런 전환하는 걸, 연습했던 전환하는 걸 한번 시도해보고, 약간 시도했더니 얘가 더 짜증을 내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문제 해결 훈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작은 짜증이 나올 때 전환을 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함으로써 큰 짜증이 났을 때 훈육을 하더라도 아이가 나중에 다시 전환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예상보다 또 오늘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정서 조절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경험을 만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얘는 왜 정서 조절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건 나 스스로 내가 정서 조절 못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부모님이 정서 조절을 못하고 있거나 연습을 못 시켜줬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조절이 어려운 것인지, 이거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란 님이 분노, 짜증에 대해 서로 한바탕 하고 나면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오늘은 졌다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대요. 한바탕 하고 났다, 이거 자체가 둘이 뭔가 같은, 부모님이랑 같은 급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되었을 때 양치 지금 하자라고 해서 짜증으로 훈육이 시작되고 결국 양치로 하게 되었을 경우, 자, 그러면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더 주고 양치를 안 했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이겼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훈육이 실패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이거 훈육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훈육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인 건데, 우리 아이가 오늘은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훈육에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가치 전달 측면에서,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치를 했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도 그게 나한테 결국에는 좋은 일로서 다가오게끔 만들어주는 훈육까지 돼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가 항상 안 되고 그냥 싫은데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행동에 집중된 훈육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가치 전달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훈육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혹시 감정적으로 아이가 느껴지게끔 훈육을 한다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이가 볼 때도 엄마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고 느끼면 당연히 이거를 경쟁의 상황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 읽어주기를 해도 싫어 이렇게 하면 너무 열받는다니까, 엄마도 예측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가 욕구 읽어주기를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했는데 아이가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조절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예측, 어차피 욕구 읽어주기를 해도 바로 듣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아쉬움을 줄 건지, 어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할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어머니 스스로도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아이가 잘 때마다 이불을 네모 반듯하게 펴고 조금만 구겨져도 벌떡 일어나서 펴던데, 이거는 이제 기질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이제 훈육이죠. 똑같은 거예요.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이런 아이들 많이 오거든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건데, 조금만 구겨져도 벌떡 일어나서 편다, 이거를 아이가 그걸 함으로써 아이한테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도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불은 몸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구겨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불이 구겨지는 게 싫으면 딱딱한 이불을 할까? 그러면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이불로 할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냥, 이거 되게 좀 직접적으로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감싸고 엄마랑 이불이 구겨져야지 엄마랑 그 안에서 같이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 엄마가 몸을 감싸서 뒹굴뒹굴 말아가지고 김밥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엄마랑 같이 이걸 덮을 수도 있는데, 딱딱하고 안 구겨지는 거 있어. 그럼 그걸 이불로 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놀이도 못하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이불을 너는 선택하고 싶은 건지 아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단호한 훈육상화만 얘기를 한 건데 이불이 있어서 왜 좋고 이 이불이 어떤 놀이 우리가 잠들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짜증을 낼 때 요런 식으로 인제 대화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댓글들이 너무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뭐 제가 아주 정답으로 딱 이럴 때는 요렇게, 이럴 때는 요렇게 이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알람 꼭 해 주셔야지 공지 받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도 팔로우 해 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카드랑 요런 거 사용하는 방법들 올려 놓을 테니까요. 예. 인스타도 제 그 더보기 누르면은 주소 나와 있거든요. 예, 또 팔로우해서 또 소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